콜센터가 굉장히 개인적인 일이에요.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자기 콜만 받고 퇴근을 하면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콜 다 열심히 받고 퇴근할 때 됐는데 제 뒤에 친구가 없는 거예요. 저 친구 왜 없지? 출근 안 한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게 비일비재한 곳이 콜센터였어요. 점심시간 이용해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기간 안에만 몇 콜 이상을 받으면 1,000원 정도 주는 그런 프로모션을 해요. 근데 앞에 건너편에서 보니까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이렇게 파티션에 기대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언니가 왜 저렇게 기대지? 이게 프로모션 끝나면 가서 한번 봐야겠다. 언니 어디 아픈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응급조치를 했는데 뇌출혈이 있으셔서 마비가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충격적인 얘기는 그 의사의 얘기예요. 이 대낮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작은 출혈로 이렇게 반신 마비가 오는 건 자기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저희 상담사분은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프로모션 그게 뭔데 그 1,000원 더 받으려고 내가 빨리 언니한테 쫓아갔었다면 저는 조금 더 빨리 조직을 했으면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노동조합이 역할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내가 너무 늦게 조직한 게 아닌가.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친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근무하고 1년만 넘으면 여기 노동조합 꼭 만들 거야 이런 농담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다들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노동조합 만들어서 바꿔나가자라고 설득한 게 저희 지회에서의 시작이었고요. 국민은행 콜센터에 8개 용역사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노동조합만 사실 만들어진 거예요. 계속해서 소문이 흉흉했어요. 이러다가 정말 우리만 계약 해지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계약 시점이 딱 왔는데 저희는 계약이 그대로 되고요. 1등을 하던 회사가 계약이 안 됐어요. 이거네? 용기가 생겼죠. 할 수 있구나. 좀 더 달라지겠구나 하는 용기가 그때부터 생겨서 창피하지만 모르는 업체 사람을 붙잡고 요새 힘드신 거 없어요? 노동조합 만들어야 되는데 같이 한번 하시면 안 돼요? 임금 협상도 할 수 있고 단체 협약도 할 수 있어요. 아무한테나 가서 말했던 기간들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대전을 다 만들고 이제 나중에는 서울도 조직할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냈죠. 그때부터 했던 게 사내 메신저를요 무작위로 뿌리는 거예요. 국민은행이 난리가 났죠.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게 뭐야? 우리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이렇게 변화해 왔다. 지금 이런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전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새벽에 그 전단지를 들고 서울로 왔습니다. 그 전단을 사실 뿌리치시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같이 전단을 뿌렸던, 연대해 주셨던 많은 분들이 내가 여태까지 전단을 배포해봤지만 이걸 이렇게 다 받아가는 직구는 처음 봤다 라고 할 정도로 다 받아가시고요. 심지어 거의 당일날 다 연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개 용역회사로 저희가 시작했지만 지금은 7개의 노동조합을 다 설립한 상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지금 5년, 6년 차가 됐는데 여기 노동조합이 있어서 지원했어요 라고 한다는 걸 회사가 저한테 얘기해줘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인간답게 일할 수 있고 회사 가는 게 더 이상 지옥으로 가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출근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을 때 노동조합 만들기 정말 잘했구나. 제일 괴로웠던 순간이 코로나였어요. 대전에 있던 한 건물에 2,000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한 층에 500명씩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에 얼마나 취약한 환경이었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걸로 저희가 제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MBC 9시 뉴스에, 그러니까 8시 메인 뉴스에 그것도 타이틀로 나갔죠. 정말 그 보도가 나갈 때 짜릿짜릿했어요. 너무 좋았는데 그걸로 오히려 역효과가 났어요. 갑자기 저희를 국민은행 폐쇄되는 지점으로 다 분산을 시켜버린 거예요. 기가 막혔어요. 원망의 소리가 저한테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노동조합 때문이다. 저 한 명의 판단이 잘못된 것 때문에 2,000여 명이 엄청나게 장거리 출근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와중에 퇴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간부들을 다 모아놓고 솔직한 심정을 얘기했어요.
나 스스로 너무 내가 싫다. 그리고 정말 괴롭다라고 이제 고백을 했었어요. 근데 그 간부님들이 사실 저를 살리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 혼자의 판단으로 보도를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위로해 주신 걸로 생각을 한 건 두려움보다는 이 순간에 가장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은 다시 해결할 점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두려워서 한 발 뒤로 나가고 하지 않는 건 활동으로서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아직은 하고 있고요. 그 판단을 믿고 열심히 무조건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것보다는 사람 복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같이 회의하고 교육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회장님들이 성장하시는 게 계속 보이는 거죠. 저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교육. 간부들을 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조합원들을 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참여율을 높이려고 오늘 저희 급여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이렇게. 또는 오늘 단협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건지 설명드릴 거예요. 이제 본인이 관심이 있으신 분야잖아요. 오세요. 설명을 잘 한 다음에 그 뒤에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런 것들이 쌓여서 생기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 중소기업청 고객센터 같은 경우에는 KTCS라는 용역회사가 있는 곳이라서 임단협을 한 번도 할 수 없는 회사예요. 너네는 어떻게 중소기업청 고객센터 잘 유지가 되고 있느냐, 임단협도 못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주지회장님이 끊임없이 조합원들과 소통하세요. 어떤 걸 진행했다, 결과치를 올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조합원이 줄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안에서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게 뭔가 고민해서 단결해서 그걸 바꿔나갔어요. 저는 전혀 다른 계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지역본부에 부본부장 역할이 있는데, 다른 분들도 다 이거 들으시면 나도 그랬었지 하시겠지만, 한 달에 2번의 회의만 참석하면 된다고 하셔서 이건 거부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한 달에 2번 회의인데 뭐 괜찮겠지. 그런데 갑자기 전임 제의가 온 거예요. 사실은 조합원분들이 탈퇴서가 하나 들어올 때, 그리고 노동조합에 대한 불만을 얘기를 할 때, 이번 연도 임금협상 요거밖에 안 올랐어 이렇게 하실 때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사측이랑 싸울 땐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어차피 싸워야 되는 존재들이니까. 지역본부로 들어갔더니 우리의 노동조합보다 더 중요한 게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 이것도 바꿀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전환이 된 것 같아요. 민주노총을 보게 되고, 민주노총이 앞에서 했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들을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요번 임금협상, 요번 단협,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더 길게 보고 더 넓게 보고 더 조직화 전체를 봐야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전혀 모르는 것도 한번 해보자, 내가 모르는 곳이지만 할 수 있지 않을까는 용기도 생겼던 것 같아요. 어떤 뭐 타겟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고요. 조직을 할 때도 물론 딱 뵈면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러 오시면 저분은 지회장감인데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해요. 사실 여러 간부님들이 제가 다 노동조합 위해서 모든 걸 도와줄 수 있는데 지회장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지만, 계속해서 설득하는 과정 중에 그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음을 보여드리고, 저희가 이루었던 성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려요. 연대에서 같이 하면 내가 이 사업장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드리고요.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말귀를 알아듣는, 누군가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근데 그냥 거기서 전화해서 끝이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한 분이라도 통화가 되면 거기에서 말씀을 다 드리기보다 만나 뵙자. 그 만나 뵌 걸 계기로 이어가는 노동조합이 계속 생겼어요. 이후에 저희 다른 간부님들도 같이 만나서 오히려 더 용기를 드리게 돼서 간부님들끼리는 만남이 이어지고 서로 되게 연대를 많이 하세요. 대전 본부에는 콜센터 연대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대전이 콜센터가 굉장히 많은 도시예요. 이런 고객센터들이 다 모여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서로 상황을 계속 공유해요. 노동조합 설립된 지 오래된 조직과 얼마 되지 않은 조직들이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를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다른 회의는 다 조직을 하거든요. 지회장님 언제 오실 거예요? 오실 거죠?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조직하지 않아도 오세요.
본인들이 얻어가실 게 더 많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언제든 조직하지 않아도 발현이 되는 회의입니다. 저희 현장에 새별 부장이 있거든요. 저는 조직화를 하고 뛰어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통화하고 이렇게 뛰어다닌다고 하면 내부에서 모든 걸 처리해줘요. 새별부장이 나올 때만 해도 5개 지회 정도만 있었으니까 같이 잘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나오고 11개가 됐어요 지금. 조합원 수는 2배가 넘었고요. 정말 저는 조직화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가진 힘이 아니면 절대 조직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의 성장, 사람의 인력의 성장이 없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비정규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울 수 있는 곳은 민주노총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가장 이기적인 선택으로 민주노총을 선택했고 여태까지 싸워온 것도 민주노총 때문에 싸워왔고요. 조합원분들한테도 그런 뒷배가 있다 생각하시고 같이 싸우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